진료실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먼저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지정맥류 수술 후에 임신을 하시라고 조언합니다. 안녕하세요. KCS 하지정맥류 네트워크 김창수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포항클리닉 김수영 원장님께서 하지정맥류와 임신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하여 간략한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초기부터 하지정맥류가 정상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 때는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말기로 가면 태아가 커지면서 복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압이 상승하게 되면 정맥류가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임신 동안에 다리가 무겁고 진하고 붓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다행스러운 건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대부분 정맥류가 없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부에서는 하지정맥류로 진행합니다. 하지정맥류가 없었던 분들도 임신을 하고 나서 쥐내림이나 경련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시는데요. 임신 기간에만 이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고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임신한 여성의 적게는 50%, 많게는 70%에서 임신 기간 동안 정맥류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 3개월 내에 80%에서는 정맥류가 없어지는데요. 나머지 20%에서는 하지정맥류로 진행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신을 앞둔 여성이 하지정맥류가 있을 경우 치료 시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먼저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지정맥류 수술 후에 임신을 하시라고 조언합니다. 출산 후 수술도 아닌 임신 전 수술이네요.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임신 전에 이미 정맥류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임신 전에 정맥류 치료받기를 권합니다. 첫 번째는 임신 중에 많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즉 불편한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는 다리를 주물러 주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심하게 붓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즉 이미 정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중에 정맥류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튀어나오는 정맥류가 아주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임신 전의 다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임신 전에 치료받기를 권합니다. 그렇다면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하지정맥류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초음파 검사로 간단하게 끝날 것 같은데 말이죠. 임신을 앞둔 모든 여성이 하지정맥류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정맥류 증상이 있는 분들은 검사를 받아 보셔야겠죠.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고 밤에 경련, 즉 지가 난다거나 하면 정맥류를 의심하고 임신 전에 검사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정맥류는 가족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정맥류는 가족력이 있죠.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정맥류가 있다면 따님에게 하지정맥류가 생길 가능성은 60% 가까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정맥류가 있다면 따님에게 정맥류가 생길 가능성은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지정맥류는 가족력이 강합니다. 따라서 가족력이 있으신 여성이 임신을 준비하신다면 꼭 하지정맥류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 하동에 그 꽃을 그렇게 잘 가꾸시는 이유는 뭘까요? 굉장히 실은 이제 그 하동에 저희 고향에 정원을 만드는 이유는요.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부모님을 제가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만드는 정원입니다.